네,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. 어제 상승 거의 다 반납하고 있고 오후장 들어선 낙폭도 조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. 시장이 좀 좋을만 하면 다시 악재가 기승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시장의 두려움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네. 뭘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? 예, 확실히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변동성 장세 얘기를 합니다만, 그러게 하루 중에도 장 중에도 이렇게 오전과 오후를 갖다가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. 우리 생각해 보시면 2020년 그때 코로나 바닥 찍고 막 올라올 때 네네. 또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다가 그 기회를 놓쳤지만 그때는 뭐 사면 다음 날 또 오르고 했잖아요. 네. 그때 나왔던 얘기가 오늘이 가장 싸다. 네. 예. 또 어떻게 보면은 채권 쪽의 매니저들은 진짜 한 2, 30년을 갖다가 정말 편하게 경력 쌓았습니다. 고객 돈 들어오는 거 그냥 채권만 담으면 무조건 수익이 났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연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, 자, 지금 이제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토일 바로 또 전 세계 주목을 끌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이런 식의 악재라 할 만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던 게 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. 간략하게 보시면은, 자,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말고 그저께 나왔었죠, 미국. 이틀 전에. PPI죠. 네, PPI. 자, 요거 지금 2.2% 전년비 뭐 견딜 만한 레벨인데 문제는 요거죠. 다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전월비 뭐 0.5%, 전달 0.7%보다는 낮아졌습니다만 시장 예상보다도 높아졌으니 이것도 좀 찝찝한데, 네. 이거 연율로 치면 6%예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소화해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날 또 그게 있었죠. 연준 내 최고의 매파라면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아닐까요? 지난 우리 2년 동안을 생각해 본다면은, 자, 이 크리스토퍼 월러까지도 최근에 연준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무슨 반상회하고 입 맞추듯이 완전 입을 맞춥니다. 지금 블룸버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죠. 좀 지켜보겠다. 저기 금융시장이 지금 긴축되고 있는 와중에 한번 지켜보겠다. 당장 금리 인상 안 한다 하는 얘기인데, 지금 장기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그 자체가 시장은 긴축되고 있다는 얘기고, 그래서 우리의 일을 일부 해주게 될 것이다. 이 얘기를 처음 끄집어냈던 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로리 로건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였습니다. 네네.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연준 관계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. 우리가 더 지금 당장 액션에 안 나서도 될 만큼 금융시장이 긴축되어 있다. 왜?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모기지 금리도 거의 8%에 육박하니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향후 몇 달 동안 이 경제에 지금까지의 이 고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지켜보겠다. 향후 몇 달 동안. 몇 달 해봐야 지금 11, 12 연내는 그러면은 물 건너가나요? 금리 인상? 이런 거. 그리고 좋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CPI 보기 전이었죠. 네네. 자, 이것도 뭐 시장에 힘을 보태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CPI 살짝 높았죠.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습니다만 전달하고 같은 수준인데 여기도 내리꽂다가 디스인플레이션 하다가 지금 다시 살짝 들고 있고, 전월비도 살짝 예상보다는 높습니다. 높으나 뭐 견딜만 해요. 근원이 끈적끈적하죠. 지금 헤드라인이 지금 3.7인데 근원은 4.1입니다. 유가 빼고 음식료 빼고 거기다가 MOM도 그냥 0.3%. 이것도 견뎌냈습니다.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빡빡합니다. 그런데 어제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 좋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, 이거보다 더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오후 1시였죠. 현지 시간으로. 네네. 우리 새벽 2시에 30년물 국채 입찰을 하는데 그것도 뭐 많지도 않은 200억 달러입니다. 200억 달러 큰 돈이긴 합니다만 국채 시장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, 지금 30년짜리 국채 입찰을 하는데 이게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한 3.7bp인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헐값에 입찰이 된 겁니다. 네네. 사겠다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. 얘기죠. 네. 4.837. 이 3.7 베이시스 포인트가 높았다는 얘기예요. 시장 예상보다. 그리고 어글리 트레저리 옥션. 아주 이 국채 입찰이 아주 어글리했다는 얘기죠. 이게 결국 달러까지도 강하게 밀어붙였다. 요 연관관계는 저는 직관적으로는 안 다가옵니다. 그렇지만 어쨌거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달러도 강세로 가는 최근 시장 흐름이 다시 복구가 됐고,
뭐 월스트저널 같은 경우는 본드 서플라이 피어, 그 국채 쪽에 공급이 너무 많다는 이 공포, 이게 다시 새롭게 시장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죠. 결국은 이게 수요는 약했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debt surge fears입니다.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치솟는다는 그 공포. 네.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됐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지난 10월 6일 날 5.0165까지 장중 찍고 어제 하루 말이죠. 어제 하루 결국 전일 비로는 16bp 올랐다고 합니다만 장중 고점은 19bp 넘어서 거의 20bp에 육박합니다. 금리가 하루에 4% 이상 오른 거예요. 결국 마감은 3.43%입니다만 자,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만 돼주면 좋아요. 이때처럼. 네. 이때처럼 이렇게만 해서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또 21선 또 이거 탁 찍고 또 올라가자 하면 이건 머리 아파집니다. 10년물도 보시죠. 10년물은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치고 올라왔고 1차적인 타겟은 거의 온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는 또 이만큼도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이 와중에도 또 더 올라가느냐? 여기서 또 섬찟한 게 이 MACD 오실레이트입니다. 이 마이너스로 돌기 전에 다시 플러스로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뉴노멀이 아니다. 지금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얘기했던 게 금융위기 이후 심지어 저기 뭡니까?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네. 뭐 제로 금리, 마이너스 금리 이런 상황에서 지금서 미국채 금리가 한 5% 근처 왔다? 야, 이거 뭐 땡큐지. 무조건 담아야지 하는 생각은 뉴노멀적인 발상이에요. 네네. 근데 그게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최근 들어서 이 정도 금리라면은 해서 담았던 세력들은 그거 갖다가 뭐 길게 가는 세력들 말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던 세력들이라면 아차 싶었을 거예요, 이거. 또 손절로 내몰렸을 겁니다. 자, 그런 상황 하에 달러도 이렇게 며칠 내려다가 이 구간 동안에 우리 서울도 환율 내려왔고 주식 올랐죠. 그러다가 어제 하루 뭐 한 0.8% 환율이 하루에 0.8% 많이 올랐죠. 결국 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묵은 악재예요. 미국의 국가 부채, 네. 재정 적자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원 의장은 계속 선출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시장 갖다가 또 한번 조심해라라고 이제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미국 시장 쪽 중심으로 봤고요. 네. 그렇다면 국내는 뭘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까? 예. 뭐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10년 국채 선물 한번 보시면 말이죠. 네. 자, 10월 4일 날 난리가 났었고 우리 증시도 폭락이 나왔었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양이 나왔는데 10월 5일 날 추경호 부총리 말씀드렸죠. 개장 전에 경제장관 대책회의 외환시장, 채권시장 안정시키겠다. 이 약발이 아까 살펴봤던 그동안에 바깥에서도 일단 기술적 반등 내지는 과했어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반대 작용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올라오다가 딱 21선 주추세선에서 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 갭다운입니다. 네. 자, 그다음에 달러원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왔다가 10월 5일부터 이제 하향 조정하다가 1343원이라고 하는 이 레벨도 쉽게 깨고 내려오길래 그래? 1300원 한번 트라이 싶었는데 여기서 21선에 막혔어요. 그런데 코스피가 억울한 거예요. 우리는 21선 못 찍었는데 이게 뭐 한 2497 내지 2500인데 우리 아직 못 찍었어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환율이나 금리에 비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으로 해석됩니다. 다른 지표들을 보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위험성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덜 반영해야 반영했다는 되는데, 얘기는 예, 밑으로 그런 조금 것 더 빠질 같습니다.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이제 다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쪽에 또 어떤 뉴스가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